조기 대선이 시작되면서 사실상 사라진 듯 했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어제에 이어 내일 이 후보 선거법 사건 전원 합의체 심리를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입니다. 1, 2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던 이 사건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여부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급격하게 요동치는 일이 또 생긴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법의 판단에 정치를 내맡길 건지 생각할 점이 많습니다. 대선이 이제 41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태풍의 눈으로 떠오른 대법원 소식부터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내일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선거법 사건 두 번째 기일을 엽니다. 어제 2부에 사건을 배당한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첫 심리를 연 것, 이틀 만에 또 검토를 하는 것, 모두 매우 이례적입니다. 대법원 내부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라며 예상을 벗어난 행보란 반응이 나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어제 첫 기일은 2시간 정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신속한 진행에 대해 이견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건의 쟁점에 대해선 내일부터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대선 전에 확정 판단 나야 된다. 지난 2020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 때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이 전 대표가 재판을 받았을 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에 선고가 났습니다. 기일은 한 차례만 열렸습니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법조계에선 조심스럽게 대법원이 내일 전격적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헌법재판소 평의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심리도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집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 상고심을 10명 안팎의 재판연구관이 전담하게 했는데 투입 규모가 이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불신 해소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송무빈 기자입니다. 대법원에는 형사, 민사, 지적재산권 등 7개 조로 편성된 재판연구관 100여 명이 있습니다. TV조선 취재 결과 대법원은 형사조에서 심층 연구를 맡는 10여 명을 이재명 전 대표 사건에 투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연구관 투입 규모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법관들은 연구원들이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청 방지 장치가 설치된 회의실에서 철저한 보안 속에 심리를 진행합니다. 대법원의 이례적 속도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해온 신속 공정 재판의 의지가 깔려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합니다. 지난 대선 때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전부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과반수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전 대표 사건의 경우 12명의 대법관 중 가장 임명이 늦은 마용주 대법관부터 역순으로 투표를 진행하는데 6대5로 의견이 갈릴 경우 마지막 순서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관리에 따라 다수 의견에 표를 던지게 됩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언제쯤 결론을 낼지, 가능한 판결 시나리오는 뭔지, 그 파장은 어쩔지 뉴스더에서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판결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총 4가지 시나리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는 겁니다. 반대로 2심 판단이 잘못됐다, 즉 유죄 취지라고 본다면 사건을 파기해서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3, 4번 시나리오는 대법원이 스스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파기 자판입니다. 이 경우 대법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해 이 전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느냐 아니면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느냐로 갈립니다. 대법관 12명의 결정에 따라선 이 전 대표가 6.3 대선에 나가지 못할 가능성까지 열려 있는 겁니다. 물론 대선 전까지 대법원이 아무런 결론도 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전 대표 사건 때문에 많이 알려졌는데 이 파기 자판,
대법원에서 실제로 많이 합니까? 사실 파기 재판은 아주 이례적인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파기 환송을 해서 하급심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는 동안 무고한 사람이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법원은 총 2만 400여 건의 형사사건 중 0.073%인 15건만을 파기 재판했습니다.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경우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에 당선 무효형, 2심은 전부 무죄로 뒤집힌 만큼 파기 재판까지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게다가 항소심 법원이 전부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형량까지 새로 정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반면 법원의 최종 판결 시기가 늦어지면 대선 이후 헌정 질서에 대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이 신속하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심리가 더 이상 필요가 없고 바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은 바로 판단하는 게 훨씬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파기 환송을 해서 고법으로 돌려내리면 유권자들이 유력 대권주자가 피선거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 채 투표장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고법으로 다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언제 선고하느냐 이것도 관심 아닙니까? 만약 상고를 기각한다면 633 원칙에 따라 6월 26일까지만 선고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대선 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 대선판 전체가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 경우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라 그 전에 최대한 빨리 선고를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이 후보의 운명을 결정지을 대법관들의 성향, 이것도 좀 관심이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14명의 대법관 중에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선관위원장이라 회피한 노태학 대법관을 뺀 12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0명이 중도 보수, 2명이 진보 성향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다만 대법관의 성향은 판결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정 기자 앞으로도 잘 좀 취재해 주세요. 결과가 전부 궁금합니다. 잘 들었습니다.